왜 검은 사람들에게 무작정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19세기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때 검은 노예들이 명목상 해방됐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은 자기가 몸값을 치를 돈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백인 주인들은 자신들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평등하게 될까 봐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와 금지를 했어요. 소와 양, 큰 가축들을 키우는 것도 제한했고, 결국 흑인들은 치킨만 키울 수 있게 됐어요. 가장 싸구려 가금류 종류로서 힘든 노동으로 소모되는 칼로리를 보충하기 위해 그들은 매우 많은 닭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렴한 치킨 튀김이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흑인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반드시 꼭 봐야 할 영화 중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인종차별 반대에 관한 훌륭한 작품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삶의 나쁜 것들과 마주할 용기와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주인공 이름은 토니야. 그는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경비원인데, 즉 강력한 펀치를 가진 복서이자 상황 처리에 능숙한 스타일이야. 그는 나이트클럽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지만 어느 날 나이트클럽이 수리 때문에 잠시 문을 닫게 되면서 실직하게 됐어. 유일한 가족의 버팀목이기 때문에 토니는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했고, 심지어 동네에서 제일 먹는 사람과 경쟁하는 하루 $50 상금을 놓고 먹기 대회도 참가했어. 집에 도착해서 그는 자랑스럽게 아내에게 말했다. 그는 소시지 먹기 대회에 $50를 써서 참가했고, 그 사람은 24개를 먹었는데 마치 괴물 같았다고. 아내가 물었어. 미친 거 아니야? $50를 잃는다면서? 토니가 답했지. 나는 26개를 먹었어.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토니는 가죽 수리공 검은 사람을 집에 데리고 온 걸 봤어. 그 사람은 가족의 컵을 썼고, 아내가 그를 배웅하면서 토니는 그 컵을 쓰레기통에 던졌지. 맞아. 그는 흑인에게 인종차별을 했어. 갑자기 오랜 친구가 전화해서 일자리를 소개했는데 어떤 박사님이 운전기사 구한다고 해서 토니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에 응했지. 깔끔하게 차려입고 면접하러 갔는데 그 사람은 검은 피부의 남자가 나타났어. 맞아. 바로 면접 볼 사장님이야. 이게 토니를 바로 실망하게 했지? 그 남자는 바로 돈이라는 피아노 연주자였어. 그리고 나서 그는 남부지역으로 투어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곳이야. 그래서 목숨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경호원 겸 운전사를 고용하려 했지? 토니의 이력서를 본 후에 돈은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했고 능숙하고 일을 능숙하게 처리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토니는 흑인인 사장을 생각할 때 매우 꺼려졌어요. 그래도 오랜 친구가 소개한 사람이니 얼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높은 임금을 제안해서 돈이 포기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음 날 아침에 돈이 전화해서 토니의 조건에 동의했어요. 주당 $120면 예전 월급과 거의 맞먹고 일은 단순히 공연 장소에 따라 돈을 데려다주는 거였어요. 토니는 매우 기뻐했어요. 출발 전에 단의 회사가 토니에게 절반의 임금과 그린복 한 권을 선물했거든요. 당시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이 책 내용을 믿고 불필요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 이 책이 없으면 흑인들은 거의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의 아내가 토니를 배웅하며 크리스마스 전에 돌아오라고 했고, 이렇게 두 낯선 남자가 신비로운 여행을 시작했어요. 떠나기 전 단은 토니에게 꼭 해야 할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피아노는 스테인웨이가 쳐야 하고, 둘은 매일 밤마다 커티 사크선을 준비해야 해. 토니는 앞에 앉아서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그는 말을 많이 해서 계속 떠들었고, 돈은 오래 참다가 결국 그만 피우라고 했어. 제발 담배 끄려고 하지 않겠냐고. 왜 내가 숨쉬기 힘든지 모르겠다고? 너 뭐라고 했어? 난 담배 연기가 내 폐로 들어가니까? 고마워. 가는 길에 토니는 차를 세우고 화장실에 갔지만 차 안에 있던 돈은 매우 화가 났어. 그날 밤
그들은 첫 번째 숙소에 도착했어. 토니 무심코 단 밴드 멤버들이 아래층 여자애들에게 구애하는 거 발견했어. 단은 혼자 베란다에 앉아 외롭게 CUTT의 SARK 병을 마시고 있었지. 다음날 공연 전에 단이 토니를 찾아가서 말했어. 공연 끝나면 자주 파티랑 이벤트에 같이 가자고. 대화할 때는 표현에 신경 써야 해. 안에 품격 있는 귀족들이 있으니까. 근데 토니는 듣더니 그냥 신경 안 쓴다고. 그들이 듣든 말든 상관없다고 했어. 선생님, 무슨 말씀인가요? 왜 이렇게 저를 어렵게 만드십니까? 당신이 더 잘하실 수 있는데? 공연이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의 소개로 토니는 왜 이 흑인 피아니스트를 투어에 초청했는지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겨우 2살 때 무대에 처음 섰고 18살 때 지휘자 오서 파일러에게 초청받아 보스턴 팝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콘서트에서 그는 음악, 종교, 심리학에 대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14개월 동안 2번이나 백악관에서 연주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술의 대가야. 돈이 피아노를 열심히 치는데 멋진 멜로디가 모두를 놀라게 만들어 토니도 그의 놀라운 재능을 진짜 느꼈어. 그런데 바로 그 뒤에 그는 바쁜 바닥에 무릎 꿇고 다른 종업원들과 도박을 하고 있었고 돈이 연주를 끝내고 그걸 보고 토니를 부르면서 말했어. 돈이 필요하면 내게 와서 말해. 이기면 더 재미있을 거고 지면 어때? 카드랑 주사위도 해봤는데 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거든. 내가 그렇게 무릎 꿇고 있을 때 내가 이긴 사람이냐고. 나 뭐 어때? 다들 놀고 있는데 그들은 선택권이 없을 뿐이고 너는 가지고 있잖아. 토니는 이 말들을 곱씹으며 조금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 저녁이 되자 그들은 숙소로 돌아왔고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평소 인사말 외에도 처음으로 돈에 대해 언급했어. 그가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볼 때면 토니는 완전히 잊어버렸어. 그가 흑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천재라고 확신했어. 단지 왜 돈이 명성과 돈이 있는데도 항상 행복하지 않은 것 같냐고 이해가 가지 않아서였지. 다음 날 2사람은 계속해서 길을 떠났어. 트럭 휴게소를 지나면서 토니는 가게에서 예쁘게 생긴 작은 돌에 끌렸어요. 그는 아내에게 줄 돌 하나를 사려고 했지만 가격을 보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머리를 숙였을 때 바닥에 떨어진 돌을 발견했고 본능적으로 줍고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 행동을 단의 밴드 멤버가 우연히 봤어요. 단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돌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토니는 바닥에서 주운 돌이라며 왜 돌려줘야 하느냐고 말했어요. 단 진지하게 얘기했어.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우린 계속 못 가. 비록 싫어했지만 토니도 결국 타협을 선택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의 다음 정차지에 도착했어. 토니는 현장에서 단의 요청에 따라 피아노를 점검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엉망진창 피아노였어. 그래서 그는 현장 직원을 찾아서 상황을 물었지. 공연 계약상 그들은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제공해야 했지만 그 직원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했어. 왜 치우냐? 이 피아노면 검은애도 연주할 수 있지? 즉시 다음 순간 토니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강하게 뺨을 때렸다. 그 후 공연이 시작됐고 무대 위에 돈을 바라보며 토니는 어린아이처럼 옆에 서 있었어요. 어쩌면 그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돈이 점점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들 속의 돈에 관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3번째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치킨 가게를 지나갔고 토니는 곧바로 큰 통 하나를 사서 차 안에서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단에게 뒤에 가서 먹으라고 치킨 허벅지 하나를 줬어. 정말 맛있었는데 난 카페툴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엄마가 허락 못 하셨어. 토니가 오랫동안 설득한 끝에 단은 결국 손가락으로 치킨 허벅지 조각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처음으로 치킨 한 입을 먹었어. 그러자 그도 바삭한 치킨 맛에 매료됐지? 그럼 뼈는 어때? 토니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던졌어. 단도 미소 지으며 따라했고 뼈를 창밖으로 던졌어. 그런데 바로 그 뒤에 토니가 커뮤니티를 밖으로 던졌어. 그렇게 보니까 돈은 토니에게 다시 줍고 오라고 했어요. 왜냐면 뼈는 동물들이 먹거나 자연 분해될 테니까요.
컵만 환경 오염시키니까요. 저녁에 켄터키에 도착했는데 남쪽으로 갈수록 인종차별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둘은 서로 다른 호텔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돈은 평소처럼 작은 낡은 여인숙에 있었어요. 그는 혼자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는데 정장 차림인데도 흑인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흑인 한 명이 옆에서 농구하자고 권했지만 그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잠깐 후에 급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토니 방에서. 그들은 밴드 멤버들이었어요. 단이 곤란에 처해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바로 달려갔어요. 한 바에 가서 단이 술 취해서 흰 피부 사람들 무리에게 맹렬히 맞고 있는 걸 봤어요. 그때 토니가 소리쳤어요. 멈춰라 하지만 상대가 많다고 도발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칼도 꺼내 위협했어요. 그걸 본 토니가 서서히 뒤로 손을 내밀며 총을 꺼내는 신용을 했어요. 결국 단을 때리고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나가면서 토니는 진지하게 단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가야 한다고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점점 더 위험해질 테니 돈은 부상당한 아이처럼 순순히 동의했어. 다음 날 공연이 열렸고 늘 그렇듯 환호를 받았지? 그런데 바로 얼마 후 차가 고장 났어. 그걸 본 토니가 차를 고치러 내려갔고 돈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내렸어. 그런데 돌아보니 흑인 형제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손을 멈추고 일제히 돈을 쳐다봤어. 돈도 무언가를 곱씹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보여. 비록 그들이 모두 흑인일지라도 완전히 다른 두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돈이 정말 불편하게 느끼게 했어요. 네 번째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공연 전에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집사에게 막혀서 외부 임시 화장실을 가리키며 그곳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돈은 딱 잘라 거절하면서 호텔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토니가 왜 길에서 해결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돈이 자신의 자존심이 있다고 말하며 공연 끝나고도 예의 있게 모두와 악수했다고 했어요. 토니는 밴드 멤버들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였다면 바로 도망쳤을 텐데라고. 이때 다른 음악가가 다가와서 말했다. 돈은 북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는 여전히 남부에서 투어를 선택했어. 그의 목적은 단지 백인들이 흑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깨뜨리기 위해서야. 이 말들을 들은 토니는 즉시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지. 다음 날 토니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돈이 옆에서 그 어리숙한 문장과 맞춤법 실수들을 보면서 급히 집어들어 살펴보는 모습이 보였어. 역시 토니의 편지는 마치 꼼꼼한 기록처럼 매일 한 일과 먹은 것을 적은 것 같았어. 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했어. 내가 좀 도와줄게. 사랑하는 돌로레스. 내 생각이 나면 아이오에이의 아름다운 평야들이 떠올라. 우리 사이의 거리가 항상 너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내 없이는 내 시간과 경험이 모두 의미 없어진다고. 그러고 나서 그들은 5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어. 길을 가다가 옷가게를 지나며 단 갑자기 거울 속 정장을 보며 끌렸어. 둘이 들어가서 옷을 입어보려고 했는데 매장 주인한테 딱 잡혀서 흑인들은 입어볼 수 없다고 하더라. 단은 그냥 웃고 조용히 떠났어. 토니는 다 목격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그날 밤 공연 끝나고 토니는 화를 음악에 쏟아냈어. 그만큼 힘이 들었거든. 그날 밤 토니가 잠들려고 하는데 전화가 울렸어. 단이 전화를 받고 말했지. 그는 곤란에 처했다고. 현장에 도착해서 토니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어. 경찰이 돈과 저 남자를 잡으려고 하는데 토니가 돈을 매수해서 풀어주려 했어. 근데 나오자마자 돈이 배신하고 토니한테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경찰에 돈 준 것 같고 뭐라고 하고. 둘이 엄청 싸우고 결국 기분도 안 좋아졌어. 다음 날 그들이 6시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우연히 이탈리아 친구 둘을 만났어. 그들이 토니 옆에 있는 돈을 보고 이탈리아어로 농담하면서 돈 벌고 싶으면 우리한테 와서 해. 왜 흑인 애한테 일하냐고 말했어.
토니 그냥 인사하며 밤에 다시 만나요 하고 말했어요. 근데 단이 이탈리아어를 정말 이해한다는 걸 토니가 몰랐던 거죠. 계단을 내려가려고 준비하는데 단이 문 앞에 서서 진지하게 말하는 걸 발견했어요. 나 박수 칠 거야. 가지 말아줘. 난 이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바로 승진시키고 임금도 올릴게. 근데 토니는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 순간 단은 마치 힘없는 어린아이처럼 보여졌어요. 토니는 이어서 말했어요. 저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주당 $120에 합의했고 부스 비용도 합의했잖아. 맞지? 나는 절대 가지 않을 거야. 그냥 아래층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 얘기하려고 한 거야. 이때 단은 토니에게 너무 미안해서 진심으로 어제 일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토니는 또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 난 밤클럽에서 평생 일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 그렇지. 이 세상은 정말 복잡하다고. 하지만 진짜로 그렇게 복잡함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 그 다음날 둘은 계속 투어를 이어갔어요. 교차로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소녀가 그들을 놀란 눈으로 봤어요. 그 다음 남자친구를 불러서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백인인데 흑인 여자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미국 남부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해요. 하지만 두 사람이 계속 놀란 채로 있는데 토니가 국제적이면서 멋진 제스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공연을 끝냈어요. 밤에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갑자기 소나기가 깜짝 내리고 경찰차가 그들을 막았어요. 토니는 차에서 내려서 경찰이 말하길 여기 이름이 선세트 타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태양이 지면 흑인들은 여기에 머물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경찰관이 돈이 탄 차를 봤을 때 그의 표정이 바로 변했고 밖으로 나가서 수색하라고 했어요. 자기는 흑인이라면서요. 이 말이 토니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둘은 곧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돈은 계속 변호사를 부를 권리가 있다고 요구했고 경찰은 결국 전화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곧 그 전화에 지역주지사가 전화를 걸었고 그 사람은 미국 대통령의 동생이었어요. 그때 토니도 충격을 받았어요. 밖에 나와서 토니는 너무 신났고 이 이야기로 평생 자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돈은 아직도 화가 나 있고 부끄러워서 둘은 다시 말다툼을 했어요. 토니가 말했어요. 매일 힘들게 돈 벌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돈은 마치 높고 성스러운 흰 백인 왕국에 살면서 왕처럼 군림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보다 훨씬 흑인 같았어요. 그때 돈은 갑자기 깨달았어요. 토니 눈엔 흑인은 항상 하위 계층이라고. 이걸 바로 깨닫고 그냥 차에서 내려서 큰 비에 뛰어들었고 토니는 따라와서 물었어요.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맞아. 난 성처럼 살고 있다고. 토니야. 나야. 부유한 백인들이 피아노 치는 나를 초대하는 건 자신들이 문화적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대에서 연주를 끝내고 내려오면 난 또 깎아내리는 흑인이고 그들의 편견과 차별이 바로 내 진짜 모습인 거예요. 난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걸 홀로 견디고 있는데 같은 민족인 동포들도 받아주지 않고 백인도 날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난 남자인 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있어요. 토니. 말해줘요. 난 도대체 뭐죠? 토니는 위로하려고 하려다가 입이 다물어졌어요. 게 끝났어요. 그들은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매니저가 정중하게 던에게 뒤쪽 부엌에 어질러 놓은 짐 보관실을 찜질방으로 써도 된다고 정했어요. 토니랑 다른 밴드 멤버들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옷 갈아입고 나서 던이 알게 된 건 흑인들이 식당에 못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던이 더 참지 않기로 했어요. 여기서 먹고 싶으면 허락을 해줘야 해요. 아니면 오늘 밤 공연이 없어요. 근데 계약서에 따라 어떤 공연이든 끝나지 않으면 토니는 나머지 출연료도 못 받아요. 매니저는 전혀 던의 말을 신경 쓰지 않고 토니를 따로 불러서 돈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어요. 제가 매수할 수 있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요. 기분 나빠지게. 돈만 아니면 흑인한테 일도 안 하겠죠. 그치요? 그만둬, 토니. 더는 나머지 출연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연 결정권을 토니에게 맡겼어요.
만약 동의한다면 공연할게요. 근데 바로 다음 순간 토니는 단호하게 던을 끌고 나갔어요. 그 후 둘은 작은 술집을 찾았어요. 여기엔 완전 흑인들만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가운데 그들은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토니의 격려로 던은 무대에 올라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아 즉흥 연주를 했어요. 처음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 공연을 한 거였어요. 관객석의 사람들도 음악에 맞춰 신나게 뛰었어요. 던도 정말 즐거운 표정으로 웃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이렇게 편안히 쉴 수 없던 기분, 자신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바에서 나온 후 토니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던은 바로 뉴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눈이 점점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던은 농담으로 토니가 그가 몰래 훔쳐간 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돌이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토니가 그 돌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지금은 훨씬 더 마음이 놓여요. 그런데 다음 순간 차가 경찰에 멈췄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선의의 경고였고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은 결국 성탄절 밤에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내릴 때 토니가 던을 집에 초대했지만 던은 정중히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갔어. 던은 집사에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하고 자신은 빈 큰 집에 남아 있었어. 그는 행운의 돌을 보고 있는데 외로움을 느꼈어. 다른 곳에서는 토니의 가족이 새해 전야 저녁을 즐겁게 먹으며 모여 있었어. 가족들은 그에게 흑인 상사와 함께 일하는 게 어떤지 물었고 토니는 진지하게 말했어. 그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와이프가 토니의 반응 보고 엄청 놀랐어요. 갑자기 누군가 두드리길래 토니가 서둘러 문을 열었는데 그게 던이었어요. 와인병 들고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토니가 뛰어서 그를 안고 집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족한테 정중하게 소개했어요. 이 사람은 내 가장 친한 친구, 던 셜리 박사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이 영화는 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포함 5개 부문을 타면서 엄청난 화제였어요. 단순히 인종 장벽을 넘어선 우정 이야기뿐만 아니라 차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담겨 있어요. 토니와 단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변화와 수용, 그리고 가족과 친밀함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인간애와 이해는 항상 이길 수 있거든요. 영화 정말 좋아서 원작 영화 꼭 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